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컴퓨터 개론 공부하고 있고요. 교재 2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진수, 이진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서의 정수 표현 이야기 다뤘습니다. 오늘은 실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의 영상 잠깐 리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메인 핵심은 보수라는 개념입니다. 보수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에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는 부호 없는 정수죠. 그리고 그 뒤가 부호 있는 정수입니다. 근데 부호 있는, 그 부호를 표시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죠. 사인 앤 매그니튜드, 부호와 절대값 방법, 그리고 2의 보수 개념. 그리고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1의 보수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2의 보수라는 개념 각각을 배웠는데 실제로는 2의 보수 개념이라는 개념을 별말 없으면 다 컴퓨터에서는 정수는 2의 보수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이 보수라는 개념을 실제 그 의미 그대로 정확히 이해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보수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모든 진법마다 보수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10진법에서도 10의 보수라는 개념을 쓸 수 있다고요. 10의 보수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4자리 숫자 10진수가 있다고 하면 이 수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다 0이 되는 수, 당연히 자리 올림이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 수를 찾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우리는 뺄셈을 할 수 있으니까요. 6이고요. 그러면 또 6이죠. 7이죠. 8이죠. 이렇게 되면 4-6은 0 올라가고 0 되고 올라가고 0 되고 올라가서 0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8766이라는 이 숫자는 마이너스 1234가 되는 겁니다. 보수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냥 LSB부터 MSB까지 아무 생각 없이, 부호 생각 없이 그냥 더해 갔을 때 서로 더해서 0이 되는 숫자 세트를 보수 관계라고 했으니까 1, 2, 3, 4라는 숫자는 양의 1, 2, 3, 4, 8766이라는 숫자는 음의 1, 2, 3,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수에서는 예를 들면 0, 1, 1, 1, 1, 0, 0, 1 뭐 이렇게 있으면 4자리 이진수에서는 앞에 있는 MSB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뭐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었죠. 근데 10진법에는 한 자릿수에 가능한 심볼이 10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일 앞자리 MSB가 0에서 4까지면 양수, 5에서 9까지면 음수라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10진법에 10의 보수라는 개념을 잘 쓰지 않으니까 통일된 약속은 있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약속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쓰는 10진법은 부호와 절대값이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부호와 절대값을 쓰고 있는데 동일하게 10진법에서도 10의 보수 개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보수라는 개념을 잘 아시고 본인이 확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8진법에서 8의 보수 이런 것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곱셈 연산은 덧셈을 반복적으로 한다. 나눗셈 연산은 뺄셈을 반복적으로 한다. true입니다. 그죠? true입니다. only 인티저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죠? 정수 나라에서만 이 말이 맞고요. 실수 나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 뭐 프로그래밍을 안 해보신 분도 이해하실 수는 있을 듯합니다. 이 이야기는 3분의 1이라는 값을, 이게 1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라는 값을 반복문을 돌려서 30번 누적 덧셈을 하는 겁니다. 3분의 1을 30번 더하면 어떻게 되죠? 뭐 10이 나와야겠죠? 그죠? 10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3분의 1을 누적 30번 더하는 프로그램하고 3분의 1에다 그냥 30을 곱해버리는 것하고 얘도 10이 나와야 될 겁니다. 라는 말은 두 값이, 그러니까 누적해서 덧셈을 누적해서 계산하는 거랑 바로 곱셈을 하는 거랑
만약에 곱셈의 내부 연산이 덧셈을 반복해서 하는 거라면 두 값이 같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3분의 1이라는 값을 보면 0.3333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어차피 무한소수니까 어디선가 잘라야 되고, 자르는 시점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진수로 변환된 상태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원래 0.3333 무한소수와 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놈을 누적해서 덧셈을 계속 하다가 보면 오차가 계속 누적되겠죠.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30번 반복해서 덧셈을 하면 10이 아니고 9.9999 이런 값이 나온다고요. 실제로 곱하면 그래도 10에 유사한 값이 나옵니다. 물론 노이즈가 에러가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3분의 1은 무한소수여서 이진수로 바꿔서 무한소수가 되니까 정확한 값은 표현 못해요. 3분의 1이라는 값은. 그래도 덧셈을 하는 것보다는 곱셈을 한 번 하는 게 값이 더 정확합니다. 라는 말은 실수 곱셈의 내부 연산이 덧셈의 반복이 아닌 것 같다고요. 라고 추론할 수 있죠. 맞습니다. 실수 나라에서는 덧셈의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실수는 정수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정수 3이라는 값과 실수 3.0이라는 값이 컴퓨터 내부에서 다른 형태로 저장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동일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수 3과 실수 3.0은 컴퓨터 내부에서 다른 폼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 표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의 실수 표현. 실수를 리얼 넘버라고 하죠. 유리수, 무리수,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하여튼 실수라고 합니다. 그 실수를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 2번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 이 고정 부동이란 말은 고정은 소수점의 위치를 고정시킨다는 의미고요. 부동 소수점은 소수점의 위치가 부동입니다. 이때 부동은 floating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floating, 둥둥 떠다닌다는 뜻입니다. 그 소수점의 위치가 이동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컴퓨터 내부에서는 대부분 부동 소수점 표현으로 저장하고요.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은 우리가 정수 표현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수 3은 3.0으로 해서 소수 부분이 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비트를 가지고 고정 소수점에서 실수를 표현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5.34라는 숫자를 정수 파트와 소수 파트를 별도로 이진수로 바꾸고 이 소수점을 위치를 기준으로 앞과 뒤에 나눠서 저장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정수 파트를 8비트, 소수 파트를 8비트로 저장한다고 하면 여기에 소수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1이라고 쓰고요. 나머지 소수 파트를 여기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은 연산은 빠릅니다. 저장된 형태가 간단하기 때문에 향후에 배우게 될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에 비해서 간단한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이런 방식을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실수 표현에서 실수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이 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8비트로 저장할 거니까 8비트로 저장하면 255 정도밖에 표현 못하죠. 그죠? unsigned int라고 가정하면 이런 작은 실수를 1000도 표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밀도라는 것은 여기 소수 파트가 의미하는 거니까 소수 파트도 이렇게 딱 제한된 비트 수로 표현하니까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만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나 정밀도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71쪽에서도 고정 소수점 표현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쪽 72쪽에 부동 소수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이란 말은 floating이라는 뜻이에요. floating point, 소수점이 둥둥 떠다닌다는 겁니다. 부동 소수점.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float type이라는 말을 하죠. 실수를.
이렇게 하면 밑에 설명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십진수 실수값이 있으면 이걸 딱 나누어서 정수 파트와 소수 파트를 나누어서 이진수로 바꿉니다. 이대로 저장하는 게 고정 소수점이죠. 근데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은 소수점을 플로팅 시킵니다. 이렇게 플로팅 시켜서 소수점 앞에 1이 하나 있을 동안 자릿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소수점을 앞으로 2칸 이동시키면 지수를 2의 2승을 곱해줘야지 값이 맞추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를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Normalized form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부동 소수점 표현을 소수점을 플로팅 한 칸만 시키면 2의 1승 할 수 있겠죠. 또는 3칸을 이동시키면 이렇게 3칸을 이동시키면 0. 이렇게 3칸요. 한 칸, 한 칸, 2칸, 3칸을 이동시키면 0.1101 001 011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서는 소수점을 부동시키면서 즉 플로팅 시키면서 지수값을 변경하게 되면 무한계의 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다루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규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정규형은 소수점 앞에 1이 하나 오게 지수값을 세팅해 주는 폼을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수의 표현이 요 2의 2승이라는 요 지수값을 저장해야 되고 요 값을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장하는 문제가 다시 가수를 저장하고 지수를 저장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점은 많은 비트를 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밀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짧은 수의 비트로 지수를 표현해서 최대값을 키울 수가 있어요.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별말 없으면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점 표현의 의미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요. 정규형의 의미, 소수점 앞에 정수 부분에 0이 아닌 수, 즉 이진수에서는 1이니까요. 1을 하나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진 비트 패턴을 보면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은 부호 비트가 한 비트, 그리고 지수 비트 덩치, 가수 비트 덩어리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부호 비트 한 비트, 지수 비트, 가수 비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일단 이런 구조로 표현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0.34라는 십진수를 예를 들면 8비트로 실수를 표현할 때 부호를 한 비트, 지수를 3비트, 가수를 4비트를 할당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 각각의 영역마다 몇 비트씩 할당하는지는 일단 국제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심플하게 8비트 나라에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호 한 비트, 지수 3비트, 가수 4비트 이렇게 될 텐데 0.34를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진수로 바꾸면 바꿔볼까요? 0.34 2를 계속 곱하기 했죠. 0.68 1. 제가 곱셈이 느린데요. 6 콜라보 2, 12 그럼 3 그럼 0.72 1.4가 되고요. 4가 되고요. 그러면 0.88 1.216 216, 7 이렇게 되네요. 그랬을 때 딱 잘라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34를 이진수로 바꾸면 0.0101 01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그럼 이렇게 나온 것을 소수점을 2칸 뒤로 이동시켜서 소수점 앞에 1이 하나만 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폼으로 1.0101 점점점 제가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Normalized Form, 정규형이죠. 그래서 실수를 이진수로 바꾸려면 먼저 이진수로 변환하고 소수점 위치를 이동시켜서 정규형으로 만드는 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정규형으로 바꾸면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부호 비트는 가수의 부호를 말하는 겁니다. 가수가 지금 양수니까요.
부호는 0이 되는 거죠. 지수는 마이너스입니다. 지수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가수는 4비트밖에 안 되니까 제일 앞에서 4비트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1010이라고 써주는 거죠. 1010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근데 지수는 마이너스 2예요. 지수가 마이너스 2면 3비트로 표현하려면 2의 보수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부동소점 표현에서는 보수 표현으로 지수를 쓰지 않습니다. 초과 표현이라는 걸 씁니다. 이 초과 표현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수가 3비트이면 3초과 표현을 씁니다. 3초과 표현이란 말은 원래 지수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승이죠. 여기다가 3을 초과시켜서 1이라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001이 되는 겁니다. 지수는. 왜 지수의 초과 표현을 쓰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0, 0, 0, 1, 10, 10으로 저장된다고요. 뭐가요? 10진수 0.34가요. 그럼 여기가 지수고 여기가 가수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1.0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저장되는 거죠. 초과시켜서 1이니까 여기서 3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승이라고 원래 값은. 잘 보시면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잘 보시면 실제로 지수는 정확히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수가 4비트 밖에 안 되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숫자는 상실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실수는 근사치로 컴퓨터에 저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64비트 머신을 쓰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0.34 10진수라는 값은 컴퓨터 내부에서 이런 숫자로 저장돼서 이걸 다시 10진수로 바꿔보면 0.34가 아니고 0.3125가 됩니다. 이 뒷자리가 잘려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0.34라고 저장한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0.3125로 저장되는 겁니다. 그만큼이 오차라서 그 오차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오차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실수값을 다루실 때는 언제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경우에 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교재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부동소점 표현 방식이라는 게 엄청 복잡합니다. 세세한 사항까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가되는 내용이고요. 이 추가되는 내용은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실 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수 표현에서 쓰는 초과 표현은 영어로는 excess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초과시킨다는 거고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지수를 위해서 n개의 비트를 할당한다 그러면 2의 n-1승 -1 초과 표현을 쓰는 게 표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초과 표현과 2의 보수 표현을 비교하는 건데 지수가 3비트여서 3초가 excess 3초과 표현을 쓴다 그러면 만약에 지수가 2의 -3승이라 그러면 즉 -3은 3초가 시켜서 0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만약에 2의 4승이라 그러면 4를 초과시켜서 7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실제로 -3은 2의 보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3비트에서 표현하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초과 표현이니까 초과 표현을 잘 보시면 초과 표현은 그냥 unsigned integer로 보면 000이 제일 작은 수고 111이 제일 큰 수가 돼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부터는 교재 이외의 내용이어서 교재만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과 표현을 저장하고 나면 지수를 초과 표현의 그 비트 모양만 보면 서로 어떤 수가 큰 수인지 바로 판별 가능해요. 그냥 절대값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의 보수에서는 111이 큰 수인지 011이 큰 수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힘들죠. 그래서 초과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1.000 곱하기 2의 2승 그리고 1.111 곱하기 2의 1승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수가 큰 수인가요?
당연히 1번 이 수가 큰 숫자입니다. 왜? 지수가 큰 숫자여서요. 만약에 지수가 값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때는 가수가 큰 숫자죠. 그런데 지수값이 다르면 지수값이 큰 숫자가 큰 숫자라고요. 가수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정규형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정규형은 소수점 앞에 1이 한 자릿수가 오거든요. 다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정규형이 아니고 얘가 11.111이라고 하면 지수가 크다고 해서 꼭 위의 숫자가 크지는 않을 수 있죠. 이게 가수가 더 크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정규형으로 표현하고 나면, 즉 소수점 앞에 1이 하나 있게 자릿수를 맞춰주면 가수가 큰 숫자고, 가수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때 다시요. 지수가 큰 숫자가 큰 숫자고요. 지수가 만약에 1, 1로 동일하다면 그때는 가수를 서로 비교해서 가수가 큰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규형으로 표현된 것을 그대로 이해진수 패턴으로 바꿨을 때 요 2라는 지수값을 1이라는 지수값을 초과 표현으로 표현하면, 지금 지수가 3비트니까 3초과 표현입니다. 3을 더해서 5라고 표현하고 1은 3을 더해서 4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숫자를 비교할 때 위에 있는 숫자가 큰 숫자예요, 밑에 있는 숫자가 큰 숫자예요 비교할 때 MSB부터 차근차근 비교해 나가시면 돼요. LSB까지. 00 똑같군요. 11 똑같군요. 00 똑같군요. 11 얘가 크군요. 위의 수가 큰 숫자입니다 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연산이 빨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 1번 숫자하고 2번 숫자를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정수라고 생각해서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위치가 가수 위치보다 빨리 오는 겁니다. 앞자리에 오는 겁니다. 지수가 가수보다 높은 자릿수라는 내부적인 개념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드리는 내용은 좀 교재 이외의 내용이어서 교재 내용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만 들으시면 되는데, 부동수점 표현 방식을 배우고 나서는 지금 여기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노멀라이즈드 폼을 쓸까? 내부적으로. 왜 지수를 위해서 초과 표현을 쓸까? 왜 지수 위치가 가수 위치보다 상위 비트에 위치할까? 혹시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없으면 영상을 돌려서 한 번 더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습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총 10비트로 표현한다고 가정할 때 부동소점을 지수 부호 비트 1비트, 지수 비트 4비트, 가수 비트 5비트로 표현할 때 지수가 4비트니까 7초가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수가 n비트일 때는 2의 n-1승 -1, 즉 요 n에다가 4를 넣으면 2의 3승 빼기 1, 즉 8 빼기 1 해서 7초가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신 분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답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 해줘.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C 코드인데요. 변수 A에는 0.1을 넣고 B에는 0.2를 넣습니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가 0.4이면 이 문장을 출력하라고 하면 출력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A 더하기 B가 0.4가 아니라고요. 왜? A에는 0.2를 넣고 B에는 0.2를 넣었는데 0.2 더하기 0.2가 0.4가 아니라고?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0.2는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0.2는 이진수로 바꾸면 무한, 순환, 소수가 되죠. 즉 어디선가 잘릴 테고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 그 오차끼리 더한 게 0.4도 어차피 무한, 순환, 소수가 됩니다. 만 내부적으로는 다르게 저장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실수 연산할 때는 논리적인 결과보다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값이 얼마일지를 언제나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유입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정수 표현 방법, 실수 표현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간단하게 문자 표현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그 다음 영상에 논리회로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예상보다 영상이 길어지는데요. 예,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